네, 안녕하세요. 심퍼라이프 기초교육을 진행하게 될 다음세크 조재용 사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교육 들어가기 앞서서 심퍼라이프를 이용해서 어떤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심퍼라이프 무료 버전인 심퍼라이프 라이트 버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심퍼라이프는 되게 다양한 해석 솔버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분야의 시뮬레이션을 좀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전자장 해석 시뮬레이션으로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퍼라이프에서 제공하는 고주파 및 저주파 해석 기법을 이용해서 MRI 또는 일렉트릭 디바이스 동작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전자장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방사 패턴 그리고 E 필드, H 필드 그리고 사 주파수 특성 등을 통해서 제품의 성능을 확인할 수가 있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리스트로는 이제 MRI 코일 설계나 웨어러블 디바이스 WPT 그리고 각종 안테나를 설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활용 사례를 보면 MRI 코일 설계하기라고 제가 좀 적어놨는데 MRI 코일 설계 시에 심볼라이프를 좀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밑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이제 그 원통형 그 버드 케이지형 그 코일을 설계를 한 다음에 각 엘리멘트 특성을 설정을 해줘요. 그 다음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서 이제 코일에 분포하는 이 필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례로는 이제 간단한 전극 설계하기에도 이제 심볼라이프를 좀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전극의 구조를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보이시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이제 구체 형태의 전극을 이제 모델링을 했는데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이제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크기가 다른 두 전극을 이제 모델링을 해 놓고 그리고 이제 정기적인 설정을 부여한 다음에 시뮬레이션 진행을 해서 이제 정기적인 그런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초음파 해석 시뮬레이션인데요. 심퍼라이프에는 어쿠스틱 솔버가 있어가지고 이제 초음파 의료기기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은 결과값인 프레셔나 덴시티를 통해서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고 평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활용 사례로는 트랜스듀서 설계하기라고 좀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심퍼라이프를 이용해서 트랜스듀서의 다양한 모델링을 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트랜스듀서의 뭐 길이라던가 트랜스듀서의 뭐 레디우스 이런 걸 좀 설정해서 트랜스듀서를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서 트랜스듀서에서 나오는 그 파형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시뮬레이션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번 교육에서 제가 좀 진행할 신경 해석 시뮬레이션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신경 해석, 그러니까 신경 반응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데 조금 살펴보면 전자기장에 의해 유도되는 신경 반응을 해석하는 시뮬레이션이고 이를 이용해서 신경 자극기를 조금 제작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MRI 코일에 의한 신경 자극에 대한 부분의 안전성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값으로는 다 알고 계신 액션 포텐셜이나 이제 first spike time 이런 거를 조금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결과값들을 통해서 이제 뭐 신경 관련 디바이스를 좀 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예시를 들어보면 신경 자극기 설계하기로 조금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인체 팔 모형을 이렇게 이제 인풋을 시킨 다음에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시겠지만 여기 손목 부위에 이제 일렉트로드 두 개를 제가 이제 부착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일렉트로드 두 개의 이 정기적 특성을 주고 이런 이제 펄스 파형을 입력시킨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서 이런 일렉트로드가 어떤 정기적인 필드를 생성해 내는지 그리고 이런 정기적인 필드에 의해서 여기 근처에 있는 이 널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액션 포텐셜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뭐 이런 부분을 심포라이프 뉴런 시뮬레이션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심포라이프에서는 서멀 솔버가 있어서 전자기장에 의해 발생하는 열 반응도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열 치료기기 설계나 아니면 열 치료 계획을 수립해서 비용 및 시간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어플리케이션 리스트로는 열 치료기기 설계 그리고 열 치료 계획 수립 이렇게 적용을 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활용 사례로는 열 치료기기 설계하기인데,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이제 튜머, 그러니까 어떤 조직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RF 어플리케이터를 이렇게 이제 삽입을 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정기적인 어떤 특성을 주고 이제 액티베이션 시켰을 때 정기적인 영향은 어떻게 분포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열 특성은 어떻게 분포하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어서 이제 심포라이프 라이트 버전에 대해서 이어서 이제 소개를 해 드릴게요. 네, 우선 목차로는 심포라이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포라이프 대학교용 라이센스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심포라이프 라이트 버전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게요. 네, 우선 심포라이프를 이제 한 줄로 설명을 하면 의료기기 성능 및 인체 안정성 평가 시뮬레이션 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정기적인 디바이스를 설정을 하고 또는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신경 자극기나 온열 치료기기, 초음파 치료기기, 그리고 유동 해석 이런 부분에 이제 심포라이프를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심포라이프를 가지고 이제 치료 및 장치의 안정성 및 유용성 평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좀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성능 최적화, 그리고 각 솔버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포라이프 라이센스 종류는 각 용도별로 총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지금 소개드릴 심포라이프 라이트 버전은 용도가 이제 개인 학습용이고, 조건은 이제 대학교 이메일 계정이 있다는 조건 하에 학생 누구나 심포라이프 사용이 가능하고요. 대신 제한으로는 이제 최대 20메가셀 이 제한이 있고, 가속기가 사용이 불가능하고, 서드파티 툴을 저희가 제공을 안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가장 큰 피처는 이제 심포라이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이제 심포라이프 라이트의 이제 가장 큰 피처고요. 그리고 이제 1년마다 라이센스를 좀 갱신을 해야 되지만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대신 이제 가속기가 사용이 안 된다거나 그리드 사이즈 수가 이제 최대 20메가셀로 제한이 된다는 점은 좀 있긴 한데, 대신 큰 주요 피처로는 한국형 인치 팬텀인 윤선 팬텀을 임포트해서 직접 적용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심포라이프 라이트 버전 설치 방법은 그냥 이제 저희 쭈리 메드텍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심포라이프 이렇게 라이트 버전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들어가시면 좌측 하단에 다운로드 심포라이프 라이트라는 배너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소속이랑 이름을 작성을 하시고 대학교 계정 이메일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이제 인스톨을 다운받아서 다운이 이제 설치까지 다 되면 이제 요런 이제 심포라이프 액티베이션 이거 윈도우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여기서 대학교 이메일 계정 한번 더 입력을 해주시고, 이제 이메일 계정으로 온 인증 코드를 여기 이제 기입하셔서 액티베이트를 누르시면 심포라이프 라이트 버전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이제 설치 방법이고, 심포라이프 인터페이스 하면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심포라이프를 처음 접하는 이제 유저 같은 경우는 심포라이프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포라이프를 실행하게 되면 여기 상단에 헬프 메뉴를 클릭하셔서
HTML 매뉴얼을 클릭하시면 심플라이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밖에 기타 다른 기능들을 이제 심플라이프 매뉴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심플라이프 튜토리얼도 따로 저희가 제공을 해서, 저기 아까 똑같이 이제 헬프 메뉴에 HTML 튜토리얼즈라고 클릭을 하시면 되게 다양한 이제 튜토리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파일 탭에 이제 오픈 튜토리얼을 클릭하시면 실제 그 각 솔버마다 이제 그 튜토리얼 예제들 파일들이 다 이제 그 라인업이 돼요. 그래서 이제 폴더를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튜토리얼 예제를 임포트한 다음에 같이 따라해 보면서 C4라이프 라이트를 익히실 수가 있어요. 그 밖에 기본적인 CAD 데이터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 솔버마다 이제 그 저희 튜토리얼 예제를 제공을 하는데, EMFDTD 솔버는 이제 LF 영역에서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를 해석하는 솔버이고, 이렇게 다양한 예제들이 있고, 이제 각 예제들마다 이제 임포트를 해서 이제 직접 따라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저주파 영역에서 이제 EM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레디언트 코일이나 뭐 파워라인, 그리고 투 메탈릭 스피어 등 저주파 해석 영역, 그러니까 저주파 영역에서 EM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그젬플도 다 불러와서 이제 각각 따라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열해석 부분도 이제 임포트를 해서 불러오실 수가 있고, 뉴런에서 그리고 이제 여러 매개의 변수를 조합해서 최적화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오티마이저, 그리고 파라미터제이션, 그러니까 매개변수 수입을 통해서 되게 다양한 결과값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심플라이프 적용 분야, 그리고 심플라이프 라이트 버전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네, 이어서 심플라이프 기초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 기초 교육의 구성은 심플라이프 기본 환경 및 사용 방법, 그리고 이 GUI 설명들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심플라이프의 기본 예제인 싱글 다이폴 안테나 해석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같이 따라해 보면서 심플라이프를 익히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영상 중간에 이제 좀 어렵다거나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한테 메일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심플라이프 기초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심플라이프 GUI예요. 뭐 지금 처음에는 GUI가 왜 이렇게 어렵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른 툴이랑 대비했을 때는 훨씬 쉬운 그 GUI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조금 설명드릴게, 여기가 지금 보이시는 게 3D 윈도우 창이에요. 그래서 3D 윈도우 창을 조금 움직이는 방법, 뭔가 컨트롤하는 방법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3D GUI가 이렇게 있으면 뭔가 줌인, 줌아웃 기능은 3D 윈도우 창을 한번 클릭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줌인이 됐다가 줌아웃 됐다가 줌인 됐다가 줌아웃 됐다가. 근데 이 상태에서 이런 이 뷰의 각도를 조금 변경하고 싶다 하시면 마우스 우클릭하고 누른 채로 이렇게 한번 끌어볼게요. 이렇게 끌리시고 이렇게 끌리시고, 마우스를 뗐다 놨다 뗐다 놨다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각도 말고 위치를 좀 변경해 보고 싶다 하시면 이 마우스 이거 드래그 버튼을 꾹 눌러 주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줌인해서 또 왔다 갔다 해보시고, 로테이션 하면서 또 왔다 갔다 해보시고. 여기 끝입니다. 뭐 다른 거는 다 뭐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일단 3D 윈도우 요거 컨트롤 하는 것부터 먼저 배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줌인 줌아웃 하셨다가 로테이션 바꾸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네. 그래서 여기 3D 윈도우는 뭔가 저희가 모델링한 객체를 보여주는 화면이기도 하고 모델링 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화면 공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은 모델링 탭에서 있어서 그렇지 시뮬레이션 결과 화면에서는 시뮬레이션이 다 끝난 객체들을 대상으로 객체 주위에 전자기전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열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결과도 보여주는 그런 그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3D 윈도우라고 하는데 뭐 굳이 용어는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혹시나 제가 어느 정도 용어 정리는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교육 진행하면서 3D 윈도우 봐주세요 하면 이런 이 GUI 이 화면을 봐주시면 돼요.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크게 뭐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혹시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 바로 손을 들어주세요. 이게 지금 되게 기본적인 GUI 설명이다 보니까 조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몇 개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거는 3D 윈도우 컨트롤 하는 거. 네. 이거인 거고,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보시는 게 익스플로러 창이에요. 이 창이 익스플로러 윈도우라고 하는데, 이 화면에 요 윈도우의 기능은 어떤 모델을 모델링을 했을 때 그 모델링한 그 객체의 이름을 여기에 띄워줘요. 그러니까 모델링한 그 객체들 리스트를 이제 띄워주는 공간이 익스플로러 창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뭔가 모델링을 해볼게요. 여기 상단에 솔리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블락이든 실린더든 뭘 하나든 이렇게 모델링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실린더랑 스피어 두 개를 모델링을 했는데 여기 익스플로러 창에 스피어 그리고 실린더 이렇게 두 가지가 생겼죠. 네, 요게 뭔가 우리가 모델링한 모델링 객체를 리스트업 해주는 그런 리스트 기능이 있고 여기서 심포라이브에서 자주 활용하실 게 여기 체크박스가 있잖아요. 여기 체크박스를 온체크를 해보실게요. 이거를 저희는 보통 비지블 체크박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풀었다 놨다 하면 이게 객체가 안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객체가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GUI 공간 상에서 그냥 안 보이게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스피어 창 딱 가보면 일단 뭐 모델링한 객체를 여기서 클릭해 보면 여기 프로퍼티 창에서 뭔가 속성을 지정해 줄 수 있는 여기 창이 떠요. 말 그대로 뭔가 속성 지정 창이라고 보시면 되고 창 이름은 Properties Window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이름을 스피어 말고 테스트 오브젝트라고 하고 싶어 하면 여기서 수정하시면 여기 리스트에 보시는 게 스피어에서 테스트 오브젝트로 바뀌었어요. 이런 간단한 이름 수정부터 시작해서 여기 비지블 체크박스가 또 있죠. 그리고 이 컬러를 통해서 다양한 색상을 입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되게 많이 사용하실 기능인데 오파시티 기능도 있어서 예를 들면 이 구체 안에 뭔가 임플란트 그러니까 여기 구체 안에 뭔가 또 다른 오브젝트를 이제 그 모델링을 했으면 이 안에 있는 모델 객체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오파시티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연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안에 있는 요런 오브젝트가 다 보이게 되겠죠. 자, 여기서 트랜스포메이션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XYZ 좌표축으로 다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위치를 조금 옮기고 싶다 하시면 여기 트랜슬레이션으로 나는 0,0 좌표로 옮기고 싶어 하면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그리고 로테이션 기능 이용해 가지고 나는 90도로 조금 회전을 시키고 싶어 하면 이렇게 옮기시면 되고 실린더의 크기를 조금 조정하고 싶다 싶으시면 실린더의 레디우스를 조금 바꿔준다거나 길이를 조금 바꿔준다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대충 짐작은 하시겠죠. 그냥 다 간단하게 모델링한 그 객체에 대해서 속성을 조금 조절해 줄 수 있는 특성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기능
나타내는 게 프로퍼티스 윈도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뮬레이션 창에서도 많이 활용될 윈도우긴 한데, 이제 익스플로러 창, 프로퍼티 창 제가 설명했고, 여기 옵션 창이 있죠. 근데 이제 옵션 창은 이거 프로퍼티 창 이외에 다른 부가적인 옵션들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설정을 하실 때, 윈도우즈 설정을 하실 때, 저는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익스플로러 창을 여기에 두고, 여기 익스플로러 창 리스트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있는 프로퍼티 창에 있는 기능들을 바로 볼 수 있게, 그래서 프로퍼티 창을 익스플로러 바로 옆에 두고 그 밑에 조그맣게 옵션 창을 두고, 근데 이 GUI가 불편하시다 하시면 여기 위에 버튼을 조금 클릭을 하셔서 요렇게 끌 수가 있어요. 다시 이거를 좀 클릭하고 여기 위로 클릭을 하고, 뭐 제가 고객 방문하시면 되게 다양하게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번에 교육을 같이 진행할 거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맞춰놓고 진행을 할게요. 여기 익스플로러 창, 옵션 창, 프로퍼티 창,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모델링한 객체를 보여주는 3D 윈도우 창. 이거 말고 다른 기능은 굳이 키실 필요가 없고, 이번 교육에서는 이 세 가지 윈도우만 키고 진행을 할게요. 나중에 심플라이프 하셔도 이것만 딱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크게 어려운 거 없죠. 네. 여기서 용어 정리를 한번 더 해야 되는데, 여기 보이시는 파일, 뷰, 3D 뷰, 뭐 헬프 여기 있는데 요거는 메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 파일 메뉴, 뷰 메뉴, 헬프 메뉴라고 하고, 여기 보이시는 게 모델, 여기고 시뮬레이션, 아날리시스가 있죠. 이거는 탭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모델 탭으로 가주세요 하면 모델 탭으로 들어가면 되고, 아날리시스 탭으로 가주세요 하면 아날리시스 탭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모델, 시뮬레이션, 아날리시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냐? 원래 시뮬레이션 플로우가 이렇게 나거든요. 뭔가 모델링을 먼저 하겠죠. 시뮬레이션 할 때 모델링을 먼저 하고 오브젝트를 만들고, 어떤 인체 팬텀을 임포트를 하고, 어떤 오브젝트를 다른 CAD 파일에 임포트를 할 때 뭔가 모델링 할 때 먼저 하겠죠. 그 다음 그 모델링한 객체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탭에서 뭔가 시뮬레이션적인 설정을 해주겠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설정을 다 하고 시뮬레이션 런이 되면 그 결과를 어널리시스 탭에서 확인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 플로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플로우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각 모델, 각 탭을 클릭해 보면 여기 밑에 있는 메뉴들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리본 메뉴라고 하고, 모델 탭의 리본 메뉴랑 시뮬레이션 탭의 리본 메뉴랑 아날리시스 리본 메뉴가 다 다르죠. 그래서 각 탭마다 이 리본 메뉴들이 다 달라지는 점, 그래서 각 탭마다 그 기능들이 다 다르다는 점을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좀 더 설명드릴게. 여기 메뉴 한번 보시면 뭐 다들 예측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파일 메뉴는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든다던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불러온다던가 아니면 저장한다던가 이런 기본적인 메뉴예요. 그리고 여기 뷰는 여기에 없는 새로운 윈도우 창을 조금 만들고 싶다 싶으시면 뭐 이런 윈도우 창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여기서 3D 윈도우는 이제 뷰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건데, 탑에서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탑 뷰, 뭐 밑에서 보고 싶으시면 뭐 바텀 뷰,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헬프 창은 여기 HTML 매뉴얼 튜토리얼이 있죠. 그래서 뭔가 심플라이프 매뉴얼이 좀 궁금하다 하시면 매뉴얼 클릭하시면 이런 HTML 창이 열려요. 그래서 차단된 콘텐츠 허용하면 예를 들면 나는 소스 설정이 좀 궁금하다 싶으시면 킹 메뉴를 통해서 소스 클릭한 다음에 이런 소스 설정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반대로 튜토리얼을 클릭을 하면 또 같은 이 HTML GUI가 나오고, 나는 뉴런 솔버 시뮬레이션에서 뭔가 윤선 암 스티뮬레이션을 같이 따라해보면서 배우고 싶다 싶으시면 튜토리얼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간단한 모델링을 제가 같이 한번 따라 해볼게요.
뭔가 3D 객체를 모델링하고 싶다 싶으시면 솔리드 타입의 객체를 뭔가 모델링하고 싶다 싶으시면 솔리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런 객체들을 다양하게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우선 블락 모델링 한번 해볼까요? 블락을 클릭하시면 이런 0점 좌표가 생기고,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끄시고 이렇게, 이게 기본적으로 블락을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좌표를 좀 바꾸고 싶다, 위치를 이동시키고 싶다 싶으시면 트랜슬레이션 창을 통해서 위치를 좀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크기도 좀 조절하고 싶으시면 뭔가 이런 크기를 조절해서 이렇게 정육면체로도 바꾸실 수가 있고 직육면체로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조금 이 부분도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렇게 매뉴얼하게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매뉴얼 말고 뭔가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좀 세미하게 좀 바꾸고 싶다 싶으시면 여기 위에 무브 기능 보이시죠? 블락을 클릭한 다음에 항상 이런 무브 기능 거 하실 때 어떤 객체를 클릭하신 다음에 무브를 클릭하시면 이 좌표축 기준으로 이런 엑시스가 생기는데, 요렇게 이동해 볼게요. 되게 쉽죠? 요렇게 위로도 이동시켜 봤다가 밑으로도 이동시켜 봤다가 이렇게 로테이션도 시켜 봤다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런 객체들이 되게 많을 때 어떤 특정 객체만 이동시키고 싶으시면 익스플로러 창에서 클릭하고 무브, 그러면 그 축이 생겨서 그 축 기준으로 자유롭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리모 메뉴에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물론 이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제가 저희 교재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우선은 좀 가져가셔야 될 것만 먼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자, 우선은 블락을 좌표를 조금 이동시키고, 자, 이런 모델링이 있다고 치면 여기 상단에 스윕 슬롯이 옵셋 모델 있죠? 이거를 클릭해 보실게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런 뭐 화살표, 뭐 구체도 그렇고 뭐 스피어도 그렇고 뭐 다른 뭐 실린더도 그렇고 이런 화살표가 생길 텐데, 화살표를 잡아서 당겨 볼게요. 그럼 되게 선형적으로 크기가 커지시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기능도 아마 모델링을 하실 때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고, 이거 말고 나는 이 전체적으로 스윕을 시키지 말고 특정 면에 대해서 스윕을 시키고 싶다 싶으시면 여기 보시면 셀렉트 말고 서브 기능이 있어요. 이 셀렉트는 이 오브젝트 전체를 선택하는 거고, 이 서브는 특정 면, 특정 그 선만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브를 선택하시고 이 면에 대해서 스윕을 하고 싶다, 이 면만 올라가는 이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델링 하실 때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네, 이런 기능이 있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설명드릴 게, 솔리드 타입 말고 뭔가 2D 스케치를 좀 해보고 싶다 싶으시면 여기 스케치 기능을 클릭해서 되게 다양한 선들이나 곡면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우선 라인을 선택하면 이런 라인을 이렇게 그어줄 수 있어요. 반대로 뭔가 곡면을 조금 만들고 싶으시면 이런 스플라인 해서 이런 곡선 형태의 선을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뭔가
구체를 이렇게 좀 선택하고 싶으시면 이런 서클을 통해서 이런 선들까지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능이고, 그리고 이런 거 말고 저희가 특정 모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듈을 구매하시면 그런 템플릿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진 템플릿을 또 이제 임포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버드케이지 코일을 좀 모델링 바로 하고 싶다 싶으시면 직접 모델링 말고 템플릿 선택하셔서 BKG 선택하시면 이런 버드케이지 코일이 나오고, 바로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버드케이지 코일 말고 나는 일반 코일만 선택을 만들고 싶다 싶으시면 이런 일반적인 코일도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코일의 뭔가 속성을 다시 변경하고 싶으시면 이런 프로퍼티 창에서 아니 나는 이제 원형 코일을 좀 만들고 싶어 하면 그런 원형 코일이 만들어지는, 네, 이런 것도 조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자, 제가 예를 들면 이런 특정한 그 블락을 만들었어요. 사이즈도 동일한 정유면체 블락을 만들고 싶은데 이런 블락을 하나 더 만들고 싶다 싶으시면 뭐 똑같이 뭐 해도 되겠지만 그건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블락을 선택하고 컨트롤 C,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클릭하고 컨트롤 V, 하시면 동일한 블락이 생성된 게 보이시죠? 이렇게 뜯어보면 동일한 크기를 가진 블락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뭐 컨트롤 C, 컨트롤 V, 뭐 다중 선택, 시프트 다중 선택 이런 거는 심플라이프에서 다 먹히신다고 보시면 되고, 또 가지고 가야 될 게 네. 그리고 심플라이프 내에서 이런 모델링 기능이 되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델링 기능을 사용해서 뭔가 모델링을 하셔도 되고요. 그거 말고 뭔가 다른 CAD 툴을 이용해서 CAD 파일을 뭐 불러오고 싶다 싶으시면 여기 심플라이프 여기 모델 탭에 리본 메뉴에 임포트 익스포트를 클릭한 다음에 임포트 한번 눌러 보실게요. 그러면 되게 다양한 임포트 모델을 불러오실 수가 있고, 제가 바탕화면에 그 모델 폴더 안에 스티뮬레이터라는 그 CAD 파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 스티뮬레이터를 한번 불러오실게요. 네, 이런 모델이 뭐 불러와진 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모델 탭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해 가지고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이런 뭐 임포트 익스포트 기능으로 모델을 바깥으로 내보낸다거나 아니면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네, 모델은 이 정도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모델 기능 중에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이 두 가지 모델이 있으면 뭔가 모델을 이렇게 겹치고 뭐
이렇게 중간에 겹치는 부분만 딱 잘라주는 이런 인터섹트 기능도 있고,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은 지금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이따가 심포라이프 라이트 버전을 켜셔서 교재 들고 하나씩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 모델링 기능은 이 정도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 여기 뷰 탭에서 스크립터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뷰 탭에서 스크립터 클릭해 보시면 이런 파이썬 코드가 나와요. 분명히 이제 지금 오신 분들도 파이썬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심포라이프가 GUI 기반이 다 파이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일일이 이렇게 뭔가 스티뮬레이터를 만들고 모델링을 하고 시뮬레이션 세팅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파이썬 코드로 그냥 다 짜가지고 빠르게 시뮬레이션 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빠르게 돌리고 싶다 하시면 스크립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기능들이 있고, 자, 그럼 모델 탭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다 설명드린 것 같고, 싱글 다이폴 안테나를 할 거고요. 타겟 주파수는 900메가의 공진이 떨어지게 할 겁니다. 그리고 설정은 뭐 브로드밴드 하모닉 설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900메가이 떨어지는지 S 파라미터로 레저넌스 프리퀀시를 볼 거고요. 이 다이폴이 가지고 있는 방사 패턴이라든지 필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모델 정보는 115페이지에 있는 사이즈대로 한번 모델링을 해보세요. 솔리드, 실린더 클릭하시고 반지름이 2고요. 높이는 71.1로 모델링 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클릭을 할 때 꼭 맞춰야 되는 건 아니고요. 프로퍼티스에 그대로 또 수정할 수 있게끔 뜨기 때문에 나중에 대충 모델링 하시고 프로퍼티스에서 바꾸시면 됩니다. 실린더에서 우클릭으로 클론을 해볼게요. 지축 방향으로 소스를 사이에 1mm 할 거기 때문에 72.1를 하시면 매뉴얼로도 설정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무브를 이용해서 밑으로 내릴 촉에 대해서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 마이너스 72.1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로테이션으로 밑으로 90도를 내려도 되겠죠. 180도로 1mm 이격시켜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다이폴 2개를 만들었고, 자, 여기 사이에 소스를 모델링을 할 거예요. 소스는 저희 스케치에서 라인으로 모델링 했었거든요. 모델링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실린더 1, 2를 선택을 해주시고 리본 바에 Extract라는 옵션이 있어요. 여기 Extract Point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센터 포인트에 포인트들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가이드 삼아 마우스를 찍으시면 됩니다. 포인트를 찍으셨으면 ESC로 해주시고요. 자, 이걸 포인트를 갖다 대실 때 이제 이 포인트가 안 보이는 쪽에 있으면 잘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방향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셔야지 그 위치에 스냅 기능이 적용이 됩니다. 시뮬레이션 탭으로 가셔서 소스가 하나이기 때문에 EMFDTD의 싱글로만 되겠습니다. 템플릿이 만들어졌죠? 이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참고하실 게 여기 삼각형 버튼이 있다라는 거는 하이 메뉴가 있다라는 겁니다. 삼각형을 누르시면 에어라고 하나가 들어가 있죠. 다이폴 안테나 폴 1, 2를 모델링 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매질 설정을 해야 되겠죠. 리본 바에 멀티트리를 활성화시켜 주세요. 폴 1과 2를 다중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시고 드래그해서 매터리얼스에 갖다 놓으세요. 매터리얼 세팅이라고 해서 새로운 그룹으로 폴 1, 2가 들어가 있죠.
프로퍼티스 타입을 다이렉트릭이 아니라 PEC로 바꿔주세요. 이거 이름도 여기서 리네임으로 바꿔주시면 나중에 다이폴 안테나가 여러 개가 들어가거나 PEC 매터리얼이 여러 개 있을 때 그룹핑을 하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이 프로퍼티 속성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프로퍼티를 잘 바꿔줬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매터리얼스 다 끝났고 이제 소스로 넘어갈게요. 자, 소스는 드래그해서 소스. 엣지 소스 세팅이 하나가 생기죠. 브로드밴드로 설정할 거기 때문에 하모닉을 가우시안으로 바꿔볼게요. 자, 센터 프리퀀시는 900메가. 왼쪽이나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단위가 바뀝니다. 센터 프리퀀시는 900으로 하고 그 900을 중심으로 밴드위스를 1기가로 하겠습니다. 리본 바에 소스 시그널을 클릭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가우시안을 하모닉으로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하모닉으로 바꾸면 프리퀀시 하나만 들어가져 있고 뭐 밴드위스 이런 게 없어졌죠. 그래서 이거는 900메가에 해당하는 하모닉 성분만 시뮬레이션 하겠다라는 겁니다. 소스 시그널에서도 900메가에 대한 단위 주파수 파형이 쭉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셋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5주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한번 5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5로 바꾸시면 900메가에 해당하는 사인 파형이 5번 주기로 들어가서 빨간색이 스탑이 되는 시뮬레이션이 끝나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소스 하모닉을 가우시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가우시안으로 바뀌면서 이제 브로드밴드가 타임 도메인에서는 이런 가우시안 형태로 소스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주기가 부족하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셋업에서 주기를 더 늘려줘야 되겠죠. 지금 현재 교재에서는 2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으로 하겠습니다. 글로벌 오토 터미네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200주기로 세팅이 됐다라고 하면 200주기까지 해석하는데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200주기 이전에 여기 컨버전스 레벨이 미디엄에 도달을 하면 멈추는 기능입니다. 200까지 안 가고요. 드롭다운 메뉴로 보시면 위크나 스트릭트 아니면 유저 디파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컨버전스 레벨을 여기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주기까지 안 가더라도 컨버전스 레벨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까지 오게 되면 멈추고 저장을 시켜주는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런을 하게 되면 200까지 끝까지 나는 해석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미디엄으로 할 거고요. 20주기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스까지 설정이 다 됐죠. 럼티드 엘리먼트는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멀티트리라는 거는 지금 안 쓸 거기 때문에 저는 우선 닫아볼게요. 네, 센서로 넘어가게 되면 소스에서 만들어 놓은 엣지 센서에 대한 센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동으로. 그 다음에 필드 센서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필드 센서는 안에 들어가 보니 이제 오버롤 필드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필드 데이터를 저장을 시켜주는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필드 센서 누르시면 이제 이 필드, H 필드를 저장을 시켜준다라고 되어 있고, 자, extracted frequency가 empty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 주파수에서 이 필드, H 필드를 저장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다 주파수를 넣어줘야 됩니다. 저희가 브로드밴드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 필드, H 필드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브로드밴드 대역 내에 있는 하모닉 주파수를 여기 저장을 해서 이 필드, H 필드를 결과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empty로 놔두면 센터 프리퀀시에 대한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그냥 그대로 하시면은 900메가에 대한 이 필드, H 필드가 저장이 되겠죠. 자, 여기를 녹색 버튼을 클릭을 해볼게요.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칸이 생기거든요. 여기에 세이브를 시키고자 하는 주파수를 넣으시면 돼요. 브로드밴드 대역에 있는 주파수 대역을 넣으시면 되겠죠. 아니시면 그 리니어 스페이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밸류, 엔드 밸류가 있는데 뽑고자 하는 주파수 대역을 넣으시고 샘플링 수를 넣으시고 제너레이트를 하게 되면 그 대역에 해당하는 주파수 대역이 샘플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를 누르시면 저는 3개의 밸류를 넣었거든요. 3개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게끔 뜨고요. 방사 패턴에 대한 부분도 보려면 파필드 센서를 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동으로 파필드 센서가 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켜시려면 센서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New Field Sensor가 있습니다. 자, New Field Sensor도 여기 empty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제 그대로 놔두면 900메가에 해당하는 파필드에 대한 데이터가 보여지겠죠. 이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버롤 필드에 대한 extracted frequency에 대해서 컨트롤 C 하고 파필드에서 컨트롤 V를 하면 그대로 커피가 됩니다. 오버롤 필드는 난 필요 없다, 지우겠다 라고 하면은 딜리트로 지우셔도 돼요. 딜리트. 그리고 없어졌죠? 그러면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면 리스토어 오버롤 필드 센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생기는 거고요. 파필드에서 카피해놨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리드를 한번 클릭하시고 오토그리드 업데이트를 하시면 뭔가 흰색 선들이 쫙 생기죠. 빨간색 선도 생기는 것 같고 자, 이 상태에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한번 더 눌러볼게요. 해석 영역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x 플러스 마이너스 yg가 6면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각각 따로따로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위에 리본바에 뉴 세팅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y 드래그해서 넣어보시고 g 드래그해서 넣어보시고 이 타입을 한번 다 바꿔보실까요? 타입이 ABC라고 되어 있는데 PC로 바꾸던가 아니면 지축 방향은 스트렝스를 로우 이런 식으로 넣던지 얘를 한꺼번에 또 선택을 하면 이 색깔로도 표현을 해줍니다. 해석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하면 되는데 PAC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다이폴이 아니라 모노폴 안테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폴 하나만 설계를 해놓고 밑에 그라운드를 설계를 안 하셔도 바운더리 컨디션으로도 PAC로 설정하면 되겠죠. 이걸 다시 원복을 할게요. 자, 바운더리 컨디션을 클릭을 하면 ABC 자유공간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ABC 메소드를 퍼펙트 매치드 레이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테나 필드가 방사가 되겠죠. PX가 방사가 돼서 이 해석 영역에 도달을 했을 때 다시 돌아오는 필드도 있을 겁니다. 안테나가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사되는 값이 없기 위해서 이 퍼펙트 매치드 레이어를 이 안 보이는 그 바깥쪽 면에 레이어를 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를 몇 개를 두겠느냐에 따라서 이 스트렝스를 컨트롤 하시면 돼요. 그리드는 보실 때는 항상 이렇게 사선에서 보시면 안 돼요. 이 그리드가 어디 선에 걸쳐져 있는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XYZ 방향에 대해서 꼭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위에서 쭉 설정을 하면 기본적으로 오토매틱 디폴트로 폴더 영역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개별적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 텐데 폴을 우클릭하셔서 폴 1을 뉴 세팅으로 넘길게요. 폴 1을 우클릭하셔서 뉴 세팅. 그러면 투 매뉴얼. 이제 매뉴얼 세팅에 맥시멈 스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5mm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앞에 웨이브 대시가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클릭하시면 대시가 바뀝니다. 그래서 Y 지축이 똑같이 5mm로 바뀌죠. 자, 이 상태에서 그리드, 전체 그리드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변화가 잘 눈에 띄지 않으니까 1mm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뉴얼 세팅은 흰색 그리드 선을 만들어주는 간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디스크리티제이션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오토매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매뉴얼로 한번 바꿔볼게요. 맥시멈 스텝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여기를 한 5mm로 바꿔볼까요? 5mm. 자, 바꿔서 그리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전체 영역에 해당하는 범위까지 컨트롤 해줍니다. 자, 여기서 패딩
매뉴얼 세팅을 바꿔볼게요. 여기서 버텀 패딩과 탑 패딩이 있는데 버텀 쪽에 50 정도 바꿔볼까요? 전체 패딩 영역을 컨트롤 해주는 곳입니다. 지금 대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YG가 똑같이 50으로 적용이 된 거고요. 나는 X축만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웨이브 대시로 바꿔서 따로따로 값을 바꾸셔도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패딩 의미는 바운더리 컨디션 클릭을 해보면 이 바운더리 영역이 이 패딩 영역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드를 다시 매뉴얼에서 오토매틱 다 바꿔주세요. 그리드로 다시 넘어가서 오토매틱으로 바꿔주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 폴은 오토매틱으로 다시 넣어주세요. 자, 이번엔 소스를 한번 소스를 보시면 오토매틱으로 그룹이 다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소스, 여기 사이에 소스가 들어가는데 오토매틱으로 하면서 두 개의 셀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를 오토매틱도 옵션이 있어요. 파인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그리드가 더 생기죠. 디폴트, 파인, 베리파인 이렇게 어느 정도 오토매틱으로 값이 바뀝니다. 자, 이러면 다 파인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러프하게 하고 소스를 드래그해서 매뉴얼 세팅, 투 매뉴얼 이렇게 해서 매뉴얼 세팅으로 하게 됩니다. 맥시멈 스텝을 0.3mm. 아, 네, 좋은 예인 것 같은데 네, 0.3mm 이 상태에서 지금 볼게요. 자, 소스가 오토매틱 디폴트 상태에서 매뉴얼 세팅으로 가면서 이 베이스 라인 빨간색 선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뭔가 그리드를 나누는데 잘 나눠지지가 않죠, 정확하게. 자, 이 상태에는 이제 지오메트릭 레졸루션이라는 옵션을 쓰시면 됩니다. 소스를 1mm로 했기 때문에 1mm 이하로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네, 1을 넣어도 안 되기 때문에 0.5, 1 밑으로만 넣어주시면 잡히네요. 그래서 이 베이스라인이라는 거는 핏이라든지 객체, 외곽에 걸쳐지는 라인을 베이스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을 잘 잡아줘야 그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흰색 그리드 선이 잡히기 때문에 이 베이스라인을 잘 잡아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자, 그러면 다시 0.5mm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소스가 저희가 1mm로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0.5를 하게 되면 셀이 두 개가 잡히죠. 0.5mm 언더로 하게 되면 이제 셀이 더 나눠지면서 3개 셀이 잡힙니다. 네, 그리드에 따라서 이제 복셀링이 되고 이제 복셀링을 가지고 이제 수치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드 작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복셀을 해볼게요. 영문 경로에 영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크리에이트 복셀을 하게 되면 락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할 수 없는 상태로 되거든요. 만약에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리셋 복셀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복셀이 됐기 때문에 복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뷰 아이콘이 활성화됐죠.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저희가 그리드 나눈 거에 따라서 복셀링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런을 하시기 전에 여기 커널에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는 설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컴퓨터상에 가지고 있는 CPU 재원으로 솔빙을 하겠다라는 거고, 가속기가 있는 PC다라고 하면 여기 해당하는 토큰이라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요. 쿠다나 엑셀리어 토큰을 선택을 하셔서 솔빙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쿠다 토큰이 있을 거고 가속기가 달려있는 노트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쿠다로 설정하셔서 런을 하시면 돼요. 런을 하시면 잡 서브밋이라고 해서 메시지가 뜨고요. 석세스풀이라고 뜨는데 수초 이내에 사라지거든요, 메시지가. 그래서 프로세스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오른쪽 하단에 물레방아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태스크 매니저를 활성화시켜 줄 수가 있고요. 아날리시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뮬레이션 탭에서 설정한 템플릿이 그대로 넘어오죠. 결과가 있다라고 하면 넘어올 거고요. 클릭하면 아웃풋 뷰에 켜놨던 센서들이 보여집니다. 소스 클릭하시고 위에 리본바에 센서 익스트랙터 이걸 하시거나 아니면 소스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센서 익스트랙터 리본바에 있는 메뉴가 똑같이 생깁니다. 소스에서의 아웃풋 수렴 여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I 가로하고 T로 볼트와 전류에 대한 수렴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주기를 20주기 이상 줬기 때문에 가우시안 펄스가 쭉 들어가서 진폭이 0이 되게끔 아웃풋 시그널도 수렴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한번 전류에 대한 값도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EM I 가로하고 T를 선택하셔서 플랫을 띄우시면 됩니다. 네, 진폭이 0이 됐기 때문에 수렴이 됐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수렴이 잘 안 됐다라고 하면 이제 레조넌스 프리퀀시라든지 필드 데이터 분석하는 게 잘못된 결과를 분석하신다고 보면 돼요. 수렴이 먼저 돼 있어야지만 정확한 결과를 얻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스에서 리플렉션 코에피션트를 클릭하시고 플랫 비교를 하시면 플랫하거나 아니면 스미스 차트 둘 중에 하나 편하신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플랫을 보시면 900메가의 폴이 떨어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마커라는 게 있거든요. 오른쪽에. 이걸 눌러보실까요? Add Markers. 클릭하시면 뭔가 마커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플랫 되어 있는 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뭔가 따라 움직이거든요. 이거를 원하는 포인트에 클릭을 하시면 마커가 생깁니다. X축에 대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네, 하시면 900메가의 주파수를 찾으실 수가 있고요. 주파수가 지금 헤르츠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바꿔볼까요? 우클릭 하시면 프로퍼티스 네, 이거 들어가시면 액셜 세팅 X축에 대한 단위를 메가헤르츠 주파수에 대한 값을 찾아줍니다. 자, VSWR 보실 때는 0하고 1 사이의 값을 많이 보시는데 지금은 원래 가지고 있는 값이 전부 다 플랫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클릭하셔서 Properties 들어가셔서 Axis Setting Y축을 오토가 아니라 Min Max 이렇게 바꾸시면 맥스 값이겠죠? 이렇게 하시면 0에서 10에 해당하는 레인지 SWR을 보여줍니다. 인풋 임피던스 한번 봐볼까요? 플랫 하시면 뭔가 플랫이 뜨는데 매그니튜드로 값이 바뀌어 있습니다. 드랍다운 메뉴를 보시면 리얼과 이미지너리에 대한 거기에 맞는 임피던스 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스에서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버럴 필드 선택하시고 센서 익스트랙터 데이터들이 쭉 뜨죠. 여기서 이 필드 선택하시고 뷰어 슬라이스 뷰 벡터 뷰도 보실 수도 있고요. 슬라이스 뷰 한 단면 슬라이스에 대해서 필드 데이터가 보여집니다. 자, 이거를 지금 X, Y 플랜으로 본 거기 때문에 Z 방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형식으로 데이터가 보여지죠. 시뮬레이션에서 그리드를 선택하시고 뷰 아널리시스라는 것도 오버랩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드 안에 데이터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얻고 싶다라고 하면 그리드를 더 나누면 된다라는 거겠죠. 아날리시스 탭으로 넘어가셔서요. 비주얼라이제이션 옵션에 스무스 기능을 체크를 하면 스테어케이싱으로 된 데이터들을 스무스하게 인터폴레이션 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스케일 바가 있는데요. dB 스케일로 되어 있어요. 여기를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이 필드에 대한 리니어 값으로 표현이 되고요. 아니면 dB 값으로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RMS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여기 필드 데이터 옵션에 RMS 매그니튜드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슬라이스 옵션에 플랜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마우스로 움직이시거나 드랍다운 메뉴를 이용해서 매뉴얼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Go to Max를 하시면 플랜에 대해서 가장 맥스 값을 좀 찾아주죠. 2D 플랫이라는 게 있거든요. 밑에, 제일 밑에 보면. 그래서 Show Location을 체크를 해보면 이거를 거의 센터 부분으로 옮겨볼게요. X축을 옮기시면 되겠죠.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거나 코디네이트로 위치를 찾아주십니다. 크리에이트 플랫을 하게 되면 그 라인에 걸쳐지는 필드 데이터를 추출을 해줍니다. 2D 플랫으로. db 스케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5에 해당하는 값으로 되어 있는데 스케일 바에 db 값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체크박스를 언체크해서 다시 크리에이트 플랫을 해보시면 리니어 스케일에 해당하는 값으로 값을 뽑아줍니다. 오버롤 필드 선택하시고 뭐 H 필드도 한번 봐볼까요? 슬라이스 리본바에 XG 플랜으로 보겠습니다. 스무스 기능을 이용할 거고요. Go to Max로 Max 값을 찾아줍니다. 이제 지금 결과들이 계속 오버랩이 될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거는 안 보이기로 원체크하셔도 되고 아니면 보고자 하는 결과값에서 우클릭하시면 Hide Others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하면 다른 것들은 다 안 보이기가 되고 지금 선택한 것만 보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H 필드는 아까 이 필드하고는 이 필드 형식이 이렇게 됐었죠. 이 필드 팔자 모양으로 폴 끝단에 이 필드 세기가 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H 필드는 반대로 센터 부분에 강한 필드 세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폴 안테나 특성대로 필드 분포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이제 EM FDTD 파필드를 선택해 볼게요. 똑같이 센서를 다시 켜주셔야 되고요. 뷰어스에 스프리컬 필드가 있네요. 이걸 체크를 해주셔야지